네, 이번에는 주말 사이 나온 국내 뉴스 하나씩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국내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는 주요 국가의 칩4 동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벽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해운업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중국 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통제 강화 등 주요 지역의 수요 약화 요인에 따라 전체 운임이 내림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한국 가구 등 가구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예고 없이 참석해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택지 공급을 강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나투어가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1,346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하나투어는 6% 급락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미국, 한국의 칩4 동맹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단독 보도가 됐는데요. 이 주요 목적은 확실히 중국을 반도체망 주요 공급망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부분이 가장 큰 타겟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주요 실익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뉴스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와 대만 그리고 일본 등의 반도체 칩4 동맹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반도체 인프라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 쪽에 숨통을 좀 조이는 수단으로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칩4 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중국 쪽 매출이 큰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뭐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산 반도체를 중국 쪽에 수출을 제동을 걸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중국과 홍콩에 수출하는 비중이 전체 80%입니다. 엄청난 비중이고요. 일단 지금까지 이 정도로 비화상, 즉 중국 쪽에 수출을 제동을 걸 경우에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일단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은 현재 전체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의 소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국에서 이제 소비되는 반도체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일단 IC 인사이트에 따르면은 중국 내 반도체 조달 비율 자체가 이제 15.9%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내 기업은 5.9% 정도. 이에 따라서 중국 반도체 시장이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국 수출액이 1,326억 달러입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가 284억 달러고요. 전체 21.4%에 해당하는 물량이고 홍콩 물량이 137억 달러까지 합치게 되면은 31.7%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의 수출이 중국 비중이 거의 절대적인 입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메모리 최강자인 우리나라 그리고 파운드리의 최강자인 대만의 TSMC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술력이 일본과 함께 반도체 파운드리 고객사 엔비디아 최근에 이제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사실 반도체 이런 구축을 하겠다, 장벽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보면은 미국은 여기 왜 꼈는지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대만과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각자 잘하는 게 있는데 사실 기술력만 따지고 봤을 때 미국이 여기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최대 고객사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추후에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인텔에다가 우리의 제품을 맡길 수도 있다라는 CEO 멘트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불확실성이 추가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치면은 사실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으로 처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분명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제안을 수용하기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견제도 견제지만 우리나라 산업 다 죽는데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면 안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급망과 각종 무역과 연관된 관세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관련 정책 수립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과거 사례를 좀 봤습니다. 일단 2020년도에 미국의 화웨이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나라의 오히려 대중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증가세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 미국의 반도체 핵심 장비를 중국의 수출 금지 이후에도 사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사실 미국도 중국이 굉장히 큰 고객이죠. 장비 소재들을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걸 알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푸시를 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가능성이 립 서비스 이상으로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이제 푸시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까지 비화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누를 때마다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인텔 문제로 삼성전자 주주분들 조금 더 우려감이 더 형성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적극적인 코멘트를 해주셨으니 한 번 더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운주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0주 연속 좀 이례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일부 일시적인 움직임이다라고 하고 또 업계에서는 하락 추세가 또 지속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해운주 갖고 계신 분들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대표님은 이 뉴스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물류 대란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해운운임은 지난 이제 10주째 하락을 하면서 이제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7일 날 해운업계 따르면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해운 운임 지수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제 SCFI가 지난 25일 기준으로 4,434.07로 일주일 전인 18일보다 106.24포인트 하락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고로 이 SCFI 같은 경우는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게 2008년도 10월 16일인데 그날 수치를 1000으로 보고 계산을 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초에 이제 5,109.60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에 10주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일일이 노선별 운임을 좀 다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운임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쪽은 동부 서부 할 거 없이 다 하락을 했고요. 유럽을 포함한 모든 노선의 운임이 거의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운임 하락의 이유가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요점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선봉량이죠. 즉 적재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제 유례 없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 코로나 이슈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많이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비정상적인 부분이 정상화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항만의 적재 현상의 완화라는 부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게 일부 구매력 저하인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이 조금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다 봤을 때 이제 비용이 이렇게 오른 가장 큰 문제의 이유가 아무래도 코로나19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이슈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비용이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코로나19가 괜찮아졌을 때 그 전으로 회복할까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 회복 안 합니다. 보통 이제 금액을 올려버리면은 조금 낮추고 그 금액을 그대로 홀드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많이 크게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심 종목 4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HMM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컨테이너선을 필두로 이제 벌크선과 특수 제품선 등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친환경 선박 개조율이 81%입니다. 전 세계 탑 10 기업 중에 제일 이제 친환경 개조율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페노선입니다. 최근에 조금 오른 곡물이죠. 곡물에 대한 운임을 필두로 벌크 화물 운송에 좀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LNG선 쪽으로 적극 투자하고 있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KS세온입니다. 대형 LPG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을 운송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80%가 LNG고요. 그리고 좀 이제 매출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이에 따라서 조금 매출이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해운입니다. LNG 같은 에너지, 철광석 그리고 원유 등 자원 운송 분야이고요. 선박 주유소라고 하죠. LNG 벙커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최근에 실적이 인상적이기 때문에 이 4개 기업 공부 한번 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주 4종목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고요. 이어서 하나투어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여행 빗장이 2년 만에 풀리면서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의 상승 동력,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좀 집중되는 지금 시점에서 하나투어가 유상증자를 단행을 합니다. 사실 대표님이 유상증자 뉴스 나올 때마다 이 목적을 좀 주목해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단행을 했길래 시간에서 6%나 급락을 했을까요? 네,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금감원 전장홍시 다트를 살펴보니까 이제 채무 상환 금액이 300억입니다. 그리고 운영 자금이 1,046억이고요. 발행 재비용이
6억 한 7천억만 원 정도 잡혀 있던데 일단 뭐 채무 상환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운영자금은 제가 보통 이제 운영자금 비율이 높으면 이 회사 돈이 없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행 재비용인데 이거는 자본 조달 즉 유증에 따른 주관 수수료 등을 내는 비용인데 이것도 유상증자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조금 의문이긴 했는데 그 정도로 현재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급락 시장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싶은데 일단 예정 발행가액을 보니까 64,100원입니다. 뭐 금요일 종가가 83,300원이었는데 많이 좀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발행을 하죠. 근데 물론 예정 발행가액은 중간중간 계속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4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주당 0.13주 배정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유보율이 1,611.81%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주가 급락할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이후에 주가 바닥을 잡고 2, 3거래일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리오프닝 관련주로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현금 흐름도 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 3일 정도 반등 흐름을 확인해 본 다음에 저점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좀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리오프닝 저는 사실 백화점주를 되게 많이 보고 유통주요? 있어요. 네, 네네. 유통주 많이 보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백화점이 예전에는 없었던 키오스크 같은 게 생겼어요. 이제 오늘 아침 기사도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지만 인플레이션 소비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신세계 강남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매출 1위를 달성할 정도로 그리고 퍼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낮기 때문에 저는 백화점주 사실 제일 원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와 또 유통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이 시간 LSN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